자, 지금 하려고 하는 원리합계는 지금 프린트가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모든 출판사 문항을 다 모아서 편집을 했어요. 본인 출판사뿐만 아니라 다른 데까지. 그러니까 책에 있는 나와 있는 원리합계 근거로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출판사별로 보면 맨 마지막에 있는 비상 출판사의 한 문항만 아주 독특한 원리합계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만 보면 비상 빼고는 나머지는 그냥 무난한 기수불, 기말불만 대비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선생님이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 교과서의 비상 출판사가 아닌 학교가 이 희한한 문제를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언급을 했냐 안 했냐를 선생님이 떠든 거야. 자, 우리가 이 원리합계를 푸는 시험 대비용, 이제 시험 대비용 멘트를 선생님이 하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원리합계를 대비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공식을 그냥 달달달 외워서 시험 나오는 걸 푼다. 왜냐하면 요즘은 원리합계가 수능이 안 나와.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원리합계는 수능이 아주 잘 나오는 파트였는데, 지금 아까 언급한 대출, 상환, 연금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다루던 것이 이제 빠지고 가벼워지면서 단순히 그냥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이야기만 돼요. 그러니까 공식 달달달 외워서 이번 시험 보고 당분간 빠이빠이 그냥 이제 안녕도 해도 돼. 이게 첫 번째야. 두 번째는 그래도 혹시 몰라 조금 더 어려운 문제 나오는 것까지 나 맞출 거야. 그러려면 이 공식의 원리를 이해해 놓으셔야 돼. 그냥 암기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해를 해놔야 변형 문제를 접근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공식 암기를 했을 때는 그냥 교과서에 실린 문제는 맞출 수 있어. 비상출판사 빼고. 그런데 그 비상출판사의 변형 문제를 이해하려면 그 변형 문제를 풀려면 공식을 이해하고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돼. 자, 공식 소개 다시 한번 갑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단리법과 복리법이 있음을 떠올려야 되고, 우리는 복리법은 많이 썼어. 많이 쓰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본 원리합계뿐만 아니라 이 프린트에 뭘 같이 실었냐면, 우리 지수함수나 로그함수에서도 복리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것들을 이미 중간고사에서 했지. 다시 나오는 겁니다.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기말범위에서 다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복리법은 일정 비율로 변합니다. 이것 자체가 복리법인 거야. 그걸 돈으로 이야기할 때 매년 10%의 이자를 준다. 그걸 복리로 준다. 그러면 원금에 이자가 쌓인 것에 다시 이자를 준다. 이런 뜻인 거고, 우리가 지수로그에서 봤던 건 어떤 햇빛이 어떤 물질이 들어오는데 거름망에서는 그것을 80%를 거른다. 한 장을 통과할 때마다 80%를 거른다. 그 일정 비율의 같은 작업이 바로 복리법이었어요. 자, 그래서 복리법 A의 1 플러스 R의 N승. 복리법이 더 중요하니까 이것부터 가는 거야. 자, 그래서 원금 A1, 이율 R%, 기간 N회 또는 N년, 일대의 N회가 지났을 때의 금액이 A의 1 플러스 R의 N승이 됩니다. 라고 하는 게 복리법의 시작이야. 자, 그러면 A, R의 N-1승 이렇게 생긴 게 등비수열이니까 이만큼이 공비의 역할을 하는 등비수열의 구조구나 라고 느끼셔야 돼. 복리법은 등비수열입니다. 복리법은 등비수열이야. 공비가 1 플러스 R이야. 공비가 1 플러스 R. 자, 그러면 이율을 준다라고 하는 건 조금씩 늘어나는 거죠. 공비가 1보다 커지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 예를 든 것처럼 한 장을 통과할 때마다 감소한다. 10%씩 감소한다. 그럼 이율이 마이너스 0.1이 되니까 1보다 작아지는 거야. 점점점 작아질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원리합계라고 하는 건 항상 양수, 1보다 큰 돈의 증액을 얘기하니까, 자, 일단 A의 1 플러스 R의 N승을 잘 가지고 가셔야 돼요. 복리법, 얘를 가지고 놀아야 되는 거야.
자, 복리랑 비교하기 위해서 단리는 언급을 합니다. 단리법. 원금에 대해서 정해진 이자만 일정 기간마다 준다. 단리법. 내 모습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A 더하기 ANR로 생겼어요. 전개를 해보면. 자, 그러면 얘는 A 플러스 N-1D. 즉, 등차 수열의 구조죠. AR이 공차가 되는 등차 수열의 구조인 거야. 복리법은 등차 수열이에요. 단리법은 등차 수열이에요. 일정한 금액의 이자를 준다. 자, 단리법은 등차 수열, 복리법은 등비 수열.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 등비 수열의 일반항 정도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제목에 나와 있는 원리 합계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납부했을 때 그 금액의 총합을 돈의 이자와의 전체 합이에요. 원금과 이자의 합계입니다. 라고 해서 원리합계라고 부르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적금 통장입니다. 적금 통장. 여러분들이 만들게 되는 적금 통장. 자, 프린트에 나와 있는 걸 보시면 등비수열의 합을 이용하면 복리로 계산하는 적금 상품의 적립금의 원리합계를 구할 수 있다. 등비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연이율 R, 1년마다 복리, 매년 초 A1. 자, 그래서 적금 통장을 개설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 매년 초에 납부하는 기수불과 매년 말, 매월 말에 납부하는 기말불이 있다 그랬는데, 자, 모든 교과서들이 기수불을 안내하고 있어요. 기수불을 따로 언급하고 있어. 그러니까 기수불이 훨씬 중요하다는 뜻인 거야. 자, 아까 수업 시작할 때 처음으로 돌아가면 공식 암기해서 풀면 된다라 했지. 이 기수불을 암기하고 풀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에 맞는다는 얘기야. 자, 기수불의 원리합계를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자, 지금 N년 동안 납부하는 적금 통장의 금액 변화를 표로 표현한 거야. N년. 그냥 숫자를 여기 쓸게요. 10년 동안 납부하는 적금 통장이라고 하자. 숫자를 문자로 바꿀 거니까. 자, 어떻게 할 거냐? 매년 100만 원씩 넣을 거야. 매년. 10년 동안. 그럼 몇 번 넣을 거야? 10번 넣어야 되는 거야. 10번. 그러면 매년 초에 넣고 그 달 말에, 마지막 달 말에 전체 금액을 받을 거야. 전체 금액. 그러면 그 내가 넣은 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10%씩 준대. 1년에 10%씩. 자, 원금 100만 원. 이율 10%. 기간 20년으로 바꾸자. 숫자가 계속 비슷한 것만 나오니까. 20년. 자, 그러면 2000년 1월 1일에 통장을 만들었어. 2000년 1월 1일. 자, 100만 원을 넣었습니다. 100만 원 넣었어. 자, 그러면 그 해 말에 가면 1년 동안 내가 있던 거 1년에 한 번 이자를 준다 그랬으니까 1년 지나서 10만 원의 10%의 이자를 주겠지. 자, 그러면 첫 해에 넣은 금액이 20년이 지났으니까 이자 몇 번 받아야 돼? 20번 받아야겠지. 1년에 한 번씩 이자 준다 그랬잖아. 그게 복리라고, 복리. 그래서 내가 100만 원을 넣은 돈에 1 플러스 이자 10% 20번. 20번이 쌓인 돈이 2020년 말에 있는 내 돈의 모습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해 2001년에도 100만 원을 넣겠지. 매년 100만 원을 넣을 거니까. 자, 그러면 전년도에 넣은 금액보다 지금 넣은 금액, 얘도 19년 동안 이자를 받는 거야. 가만히 은행에서 19년 동안 이자를 주는 거야. 19년에 이자를 받아요. 19번. 그러니까 1년마다 이자를 한 번 주는 건데 1년 뒤에 넣었으니까 이자를 한 번 덜 받겠지. 자, 그 다음 해에 넣었어. 얘도 그 전년도보다 이자를 한 번 덜 받겠지. 이런 식으로. 18번. 마지막 2020년 1월 1일에 100만 원을 마지막으로 넣어요. 20번째 납부했어.
2020년 1월에 넣었으니까 2020년 12월 말일에 되면 이자 줘야지 한번. 그래서 걔가 이자를 한번 받은 게 마지막 넣은 금액이 되는 거야. 내가 마지막 넣은 금액에 이자를 받은 값. 그러면 마지막 적금 만기가 됐어요. 이거 돈을 한 번에 나에게 줄 거다. 그럼 이 돈의 총액이 얼마가 될 거니? 이게 원리 합계라고. 이 금액의 총액. 자, 그럼 이 금액의 총액을 보니까 자, 이 녀석이 제일 작은 금액이야. 얘가 첫 항이다 라고 생각하면 자, 얘네들을 다 더할 건데 이 20개의 항이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는 걸 느껴야 돼. 등비 수열. 1 플러스 0.1만큼 1 플러스 0.1만큼의 1.1이구나. 1 플러스 0.1만큼의 공비를 여기서 느끼셔야 돼요. 1 플러스 R의 18승, 1 플러스 R의 19승, 1 플러스 R의 20승. 자, 그러니까 요 1 플러스 R 자체가 공비가 된다 그랬잖아, 공비. 자, 그러면 등비 수열의 합이 얼마인 거야? 등비 수열의 합. R-1분의 첫째 항, R의 N승 마이너스 1. R이 누구라고? 1 플러스 R. 1.0, 1.1. 빼기 1분의 첫째 항. 100만 원에 이자 한 번 받은 거. 그다음 공비의 n승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게 쌤이 지금 숫자로 예를 든 원리 합계입니다. 자, 공식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이만큼의 총합을 기수불의 원리 합계라고 하는데 첫 항이 얘다. 첫 항. 공비가 누구다? 공비가 1 플러스 R이다. 기간은 N회. 기간이 N회다. 그걸 가지고 원리합계를 만드는 거야. 원리합계. R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1 플러스 마이너스 1 빠져서 여기가 R이 된다. 외우세요. 이해가 안 돼도 외우셔야 돼요. 원리합계. R분의 A의 1 플러스 R의 N승 빼기 1. 자, 그러니까 그냥 되게 희한하게 생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자리가 공비다. 이게 공비다. 이게 첫 항이다. 이게 첫 항이다.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의 구조로 느껴야 되는 거야. 자, 이게 기수불이에요. 그러면 기말불은 뭐냐? 기말불은 자, 똑같은 적금 통장인데 내가 돈을 모으긴 모아야 되는데 은행에 가서 저 선생님 통장을 만들 건데요. 지금은 당장 돈이 없으니 올해 말부터 넣을게요. 올해 말부터. 그러면 초에 넣는 게 아니고 말에 넣기 시작하는 거야. 말에. 그러면 2000년 12월 31일에 A1을 넣었으면 그 해에는 이자가 안 생기는 거야. 그 다음 연도 말 2001년 말일에 돼야 이자를 한 번 받는 거야. 그러니까 말일에 넣게 되면 아까 초에 넣은 것보다 이자가 한 번 덜 발생합니다. 이자가. 거의 1년을 늦게 넣기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이자를 못 받는 거야. 그 다음 해 말에 넣으면 역시 이자가 한 번 더 덜 받겠지. 1년에 한 번씩 넣는 거니까. 그래서 마지막 해에 마지막 2020년 초에 넣을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 해에 A1을 넣고 끝나요. 넣자마자 그게 20회 완납이 되는 거야. 그래서 기수불일 때랑 기말불일 때가 뭐가 다르냐? 이율도 똑같은데 이 첫 항이 다른 거야. 이자를 못 받은 애가 첫 항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기말불의 원리합계는 자, 이율 R-1분의 첫째 항 R의 N승 마이너스 1. 첫 항의 모습이 이자를 못 받은 그냥 원금만 내는 모습이다. 여기가 다른 거야. 기수불과 기말불의 차이는 다 똑같은데 첫 항이 다른 겁니다. 외워야 된다 그랬죠? 자, 기수불의 원리합계 어떻게 생겼다고?
R분의 A 곱하기 1 플러스 R 1 플러스 R의 N승 빼기 1 기말불의 원리합계 R분의 A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 첫 항이 달라요를 잘 느껴라. 이자를 받은 게 기수불, 이자를 못 받은 게 기말불. 외워야 돼요. 자, 이 두 가지로 그냥 일단 지지고 볶고 계속 풉니다. 자, 기수불의 원리합계 나와 있는 거 다시 한번 보시고. 자, 연이율 6% 매년 초에 2만 원씩 10년간 적립한 적립금의 원리합계는 얼마입니까? 자, R이 얼마? 0.06. 매년 초 기수불. A가 얼마? 2만 원. 기간은 10년. 자, 기수불의 원리합계에다가 그냥 대입하는 겁니다. 보여요? 자, 그러면 그 원리합계 얼마야? 분모 R분의 A 1 플러스 R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 자, 이게 내가 구하는 식의 모습이다. 자, 그러면 이런 값들 줍니다. 이런 값들. 1.06의 10제곱. 우리는 계산하는 능력 없어요. 자, 그러면 얘가 1.8이니까 1.8 빼기 1, 0.8. 자, 그러면 0.06, 1.06. 공 두 개 지워주고. 다시 한번 쓸게요. 자, 6분의 2만 곱하기 106 곱하기 0.8. 자, 이것을 계산하면 되는데 만원 미만은 버린다 했으니까 여기를 2만으로 놓는 게 아니고 여기를 2로 놓는 게 편하겠네요. 2만 원 전체 단위가 여기를 2만 원. 그러면 이 계산된 식에서 1의 자리 숫자가 만 원이니까 소수점 만원 미만, 소수점은 버려라. 이런 뜻이 된 거예요. 계산식이. 자, 2로 나누면 3. 그러면 3분의 106 곱하기 0.8. 86에 48. 8일은 8. 848. 84.8. 자, 그러면 3으로 나누면 3, 2, 6. 3, 8에 24. 볼 필요 없이 28만 원 이렇게 답이 된다는 거야. 소수점 밑에를 버려라. 돈의 단위를 잘 보셔야 돼요. 연이율 5% 매년 복리 초에 만 원씩 10년 적립하면 10년 말까지의 적립금의 원리 합계. 자, 특별한 말이 없어요. 돈이 딱 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자, R분의 만 1.05 1.05에 10승 빼기 1 1.05에 10승 1.6 요거 0.6 공 두 개 분모 분자 100 곱해주면 자, 이렇게 되는 계산입니다. 5로 나누면 21. 자, 얘랑 곱하면 요게 6,000 곱하기 21. 12만 6천 원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지는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연이율 12% 매년마다 복리로 매년 말 기말불 매년 말에. 자, 그러면 R분의 10만 원 이자 못 받고 R에 1 플러스 R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 자, 요렇게 식이 되겠다. 첫 항. 단위는 지금 10만 원이에요. 그냥 원이 아니고 만 원. 자, 계산들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연이율 6% 매년 초 일정 금액을 10년 동안 적립하여 10년 말까지 원리합계가 100만 원이 되도록 하려면 얼마씩 적립해야 되냐? A1씩. 자, 그러면 나의 목표 금액이 100만 원인 겁니다. 100만 원 모으기.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은행들 여러분들이 아직은 요즘 학생들은 은행을 참 안 가. 어른들도 잘 안 가 사실은. 온라인 뱅킹, 인터넷 뱅킹이 너무 잘 돼 있어 갖고. 자, 그러면 매년 초
연이율 6%. R분의 A1의 1.06의 1.06 곱하기 N승 마이너스 1 한 게 100만 원이 돼야 된다. 자, 목표 금액. A가 얼마일 때 얼마 모였니?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100만 원 모으려면 얼마씩 넣어야 되니? 식이 이렇게 바뀐 거야. 자, 그러면 이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00의 자리면은 지금 이게 100만 원이죠. 2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했으니까 여기를 선택을 해야 돼. 100만을 다 쓸지. 그러고 나서 100의 자리를 갈지. 단위를 조심해서 써야 되는 거야. 마지막에 단위를. 자, 원으로 맞춰야 돼요. 원. 20, 100, 1000만, 10만, 100만. 원으로 맞춰놓고 계산하는 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0 2개씩 없애주고, 자, 6 여기다 곱해주고, 1.06의 10승이 1.8, 1.8 빼기 1. A 곱하기 106 곱하기 0.8은 자, 이 계산을 풀어라.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단위를 맞춰서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월이율 1.5%로 매월 말에 20만 원 12개월 적립했을 때의 원리합계. 기수불이다, 기말불이다? 기말불이다. 자, 그러면 1.5%, 0.015, 20만 원. 다음 1.015의 기간 12제곱 마이너스 1. 자, 식 보이겠어요? 기수불 기말불로 바로 대입한 거 보이겠어? 자, 계산하실 수 있을 거니까. 자, 윤모는 매년 초에 20만 원씩 연이율 5% 복리로 10년 적립하고, 동원이는 매년 초 5년 적립할 때, 자, 10년 만에 받는 금액은 얼마가 더 많냐? 자, 두 개를 비교해서 풀어라. 이렇게 된 거야. 자, 윤모와 동원이. 자, 윤모는 매년 초 20만 원 5%. 0.05. 5% 분의, 자, 20만 원 1.05. 매년 초 1.05에 10제곱 마이너스 1. 동원이는 자, 이율 5%, 0.05, 40만 원. 1.05에 5년, 5제곱 마이너스 1. 자, 그럼 얘는 지금 1.05의 5제곱은 1.28이라고 나왔어요. 1.28 빼기 1 하면 되는데, 그럼 1.28의 10제곱, 요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치? 요럴 때는 요 계산식을 5제곱의 제곱으로 합차. 자, 이렇게 제곱 마이너스 제곱으로 합차로 나누어서 여기를 1.28, 1.28 이렇게 대입해 주는 게 더 편한 겁니다. 1.28의 제곱을 하기가 귀찮으니까. 그래서 요게 2.28, 요게 0.28. 자, 요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더 좋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개념 원리에 있던 문제들을 편집해서 다시 한번 풀어본 시기예요. 자, 쭉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자, 여기입니다, 이제. 물이 어떤 여과기를 한번 통과할 때마다 유해 물질의 양이 20%씩 줄어든다. 유해 물질 100g이 포함된 물이 n번 통과했더니 10g 이하가 되었다. 이건 그냥 복리법으로의 문제입니다. 복리법으로의 문제인데 최종 로그를 이용해서 계산하세요까지 가는 거니까 다시 한번 좀 봐야 돼요. 자, 처음에 Ag이 포함된 게 20% 줄어든대. 20% 줄어든 거니까 감소하면 얼마 남어? 80%만큼 여과기를 통과했겠지. 그러면 다시 또 통과하면 그 양의 80%만큼 통과를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얘를 복리법으로 이야기를 하면 처음이 A고 이율이 마이너스 20% N승.
0.8의 n승이 된다. 이 뜻인 거야. 복리법으로. 줄어드니까 공비가 마이너스인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연결돼요? 자, 그러면 이때 처음 양은 100g. A가 100g. 다음 n번 통과한 양이면 어떻게 돼? 100 곱하기 0.8의 n승. 그게 10g 이하가 되도록. 처음 100g이 n장을 통과한 양이 10g 이하가 되도록 식이 이렇게 된 거야. 양변을 100으로 나누면 10분의 1이 되고 n값을 해결하면 좌우변의 상용 로그를 이렇게 취해준다. 자, 그러면 n 튀어나가고요. 자, 로그 0.8을 계산하자. 로그 0.8은 얼마인가요? 로그 0.8. 로그 8 빼기 1. 요거 3로그 2. 로그 2를 0.3010으로 0.903 빼기 1. 0. 마이너스 0.097. 자, 그러면 n은 0.097분의 1 이상. 이것을 이제 계산하는 게 최종적으로 남은 식이 되는 거다. 자, 복리법을 이용한 식 만들고 로그로 계산 마무리하기. 자, 빛이 어느 공장에서 생산한 유리를 통과하면 양이 일정 비율로 줄어든다. 6장 통과한 후 빛의 양이 처음 빛의 양보다 19% 줄어들었다고 할 때 3장 통과한 것은 처음에 몇 %가 됐니? 자, 그러면 일정 비율로 줄어든다. R이라고 하자. 그러면 N장 통과한 후의 비율, N장 통과한 후의 빛의 양은 처음 양의 1 플러스 R의 N승만큼 된다고 했지, 지금. 자, 그러면 6장을 통과하면 A의 1 플러스 R의 6승이 되는데 처음 양보다 19% 줄어들었대. 그럼 얘는 처음 양에서 19% 줄어든 거니까 처음 양의 몇 %야? 81%가 되겠지. 자, 그러면 1 플러스 R의 6승이 100분의 81입니다. 이렇게 된 거지. 자, 그러면 질문은 뭐야? 3장을 통과한 양은 처음 양의 몇 %입니까? 그러면 3장을 통과했으니까 1 플러스 R의 3승은 1 플러스 R의 6승이 100분의 81이니까 100분의 81은 10분의 9의 제곱이에요. 자, 그러면 그것의 제곱근. 따라서 1 플러스 R의 3승은 10분의 9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10분의 9가 되겠지. 그럼 처음 양의 90%가 남은 거니까 몇 % 줄었다? 10%가 줄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14년 50만 명인 어떤 도시의 인구가 3년 동안 2%씩 감소했다고 할 때 2017년에는 몇 명이 되는지를 구하세요. 자, 처음 50만 명 1-0.02의 3년 세제곱. 자, 이게 2017년도의 인구수가 되는 겁니다. 자, 또 2017년부터 10년 동안에는 1%씩 증가한다고 할 때 이 도시의 인구는 또 몇 명이 됩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1%씩 증가하는 거야. 이게 처음 양이 된 거야. 그러면 2027년에서 2027년이면 몇 년 후야? 10년 후지요. 자, 10년 후는 자, A 1 플러스 R의 N승명 이렇게 되겠다. 1%씩 증가한 거. 자, 요게 이제 답이 되는데 이거 지금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어떻게 구해 이거를 뭐 답을 줘야지. 어? 0.98의 세제곱이랑 1.01의 10제곱을 어떻게 구하라고. 뭔 소리야 이거. 뭘 줘야 되는데 지금 부족하다. 정보가. 응? 정보가 부족해요.
7번. 이걸 어떻게 계산했지? 줬을 거야 이게 값을. 로그 값으로 주든가 어떻게 하든가. 와, 전혀 생뚱 맞다. 식만 보세요. 답은 못 구해요. 답은 못 구해. 식만 참고하셔라. 증가한다, 감소한다. 자, 요거 앞에 한 거니까 비슷한 거니까 넘어가고요. 자, 이게 이제 문제예요. 마지막 증액. 아까 처음에 얘기한. 자, 민준이는 매년 초 연이율 4% 1년마다 복리인 상품을 10년 동안 저금하려고 한다. 자, 이거 증액에 대한 게 증액이라고 선생님이 지금 제목을 달아놨는데 앞에 있는 원리합계까지는 내가 매해 매년 넣는 금액이 일정한 애들인데 금액이 달라지는 거야. 금액이 달라지는 거야. 자, 매년 초 4% 이율로 1년마다 복리 10년 동안 저금하는데 첫 해에 200만 원 저금하고 다음 해부터는 전년보다 4% 많은 금액을 저금한다. 이 상황을 잘 다시 한번 가지고 와서 앞에 있는 표를 참고해서 선생님이 떠들어 볼게요. 자, 문제 보고 있죠? 자, 200만 원씩 넣는다 그랬는데 200만 원이 A1이야. A. 다음 연이율 몇 퍼센트? 4%. 몇 년짜리야? 몇 년이냐? 못 알아듣겠어. 20년? 10년. 자, 그러면 처음에 넣은 금액의 변화를 볼게요. 처음에 200만 원을 넣었어. 200만 원을 넣었으면 걔가 이율 R%로 그대로 A의 1 플러스 R의 20승, 아니 10년? 10제곱 이렇게 갔겠지. 그지? 그럼 그 다음에 넣는 금액이 A가 아니야. 그 다음에 넣는 금액이 A가 아니고 이 A에서 4%의 이율이 붙은 애가 들어가는 거야. 4%. 지금 R 값이 얼마야? 4%, 연이율 4%잖아. 자, 그러면 A1의 4%가 늘어났어요 했으니까 A1의 4%가 늘어난 금액, 그 값 자체가 A의 곱하기 1.04원이 되는 거야. 내가 다음 해에 넣는 금액이 A1이 아니고 A 곱하기 1.04원. 4% 늘어난 금액을 넣겠대. 4% 늘어난 금액이 보니까 첫 해에 넣은 금액이 은행 이자로 4%가 만들어진 금액과 내가 4% 늘린 금액이 당연히 같은 퍼센트를 늘렸으니까 금액이 같죠. 1년 뒤에는 은행에서 못 받은 이자만큼 내가 이자를 내가 자체적으로 반영해서 돈을 넣는 거야. 전년만큼 넣어야지, 전년도 금액이 생기는 것만큼 넣어야지, 이런 뜻인 거야. 얘가 새로운 원금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원금에 이자가 한 번 붙고 두 번 붙고 이 원금에 구승이 붙어야 되는데 원금 자체가 A의 1 플러스 R1이 되는 거야. 그래서 늘어난 금액이 1 플러스 R의 10승원으로 같아지는 거야. 이게 포인트야. 증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일반적인 건 알고 보면 쉬운 거예요. 이거 겹치니까 더 못 알아보겠다. 다시 잘 들어. 증액을 풀려면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랬어. 자, 처음에 A1을 넣었어. 그게 이자를 한 번 받았어. 이자를 두 번 받았어. 이자를 10번 받았어. 두 번째 넣는 금액이 A1이 아니고 A의 1 플러스 R1을 2회차에 납부하는 거야. 2회차에. 그러면 걔가 이자를 한 번 받았어가 1제곱이 아니고 이 녀석의 이자를 한 번 받은 게 제곱이 되는 거지. 제곱. 그래서 위에 있는 금액과 금액이 변화가 같아져요. 얘가 원금의 이자를 9번 받았어 했는데
이 R과 이 R이 같으니까 결국은 A의 1 플러스 R의 10승 원이 만들어진다. 9년 뒤에. 그러면 세 번째 넣는 금액은 얼마냐? 역시 또 4%를 증액한 1 플러스 R의 제곱 원을 처음 납부하는 거야, 이걸. 4%를 증액한 걸 또 납부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원금이 1 플러스 R의 제곱인데 이자를 8번 받을 건데 역시 두 개가 같은 모습이 되니까 결국에는 1 플러스 R의 10승 원이 되겠다. 그럼 내가 마지막 해에 넣는 금액은 얼마냐? 마지막 해에 넣는 금액은 A의 1 플러스 R의 9승. 10년 차에 넣는 금액은 얘인데 얘가 이자를 한번 받은 게 그 해 말에 10승으로 자리를 한다. 그럼 최종적으로 은행이 주는 이자와 내가 그 이자만큼 증액을 시켜버리면 마지막에 내가 받는 금액은 동일한 금액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동일한 금액. 그래서 A의 1 플러스 R의 10승원을 10번 이렇게 받게 되는 거야. 등비수열이 아닌 거야. 등비수열이 아닌 모습이 되는 거야. 이게 증액에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은행의 이자와 내가 늘리는 이율이 같으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야. 그게 지금 비상출판사의 문제인 거예요. 매년 초에 연이율 4%, 10년 동안 저금 200만 원. 자, 그러면 첫 해에 넣은 게 200만 원. 그게 10년 지나면 200만 원에 1.04의 10제곱원이 되고 이런 게 10번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런 게 10번. 얘가 1.48이니까. 그러니까 이 원리를 기억하고 나면 증액은 사실 더 쉬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뭘 기억해야 되냐? 은행에서 주는 이자와 내가 전년도보다 늘리는 이 이자가 달라지면 이게 문제인 거야. 달라지면. 이게 달라지면. 증액을 다루려면 여기까지 있으면 좀 언급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자가 달라진 모습으로 얘만 들어줄게요. 자, 첫 해는 A1을 넣고 그 다음 4%의 이자가 붙어. 자, 얘가 10년이 지나. 자, 그 다음에 넣는 건 3% 증액된 거야. 그러면 얘가 이자가 붙어. 3%가 증액된 게 이자는 전년도 한 번 덜 넣으니까 이자가 한 번 덜 붙어요. 그 다음에 넣는 금액은 자, 또다시 3% 증액하니까 이만큼이 원금이 되고 자, 그러면 이자가 8번 붙어. 이자가 8번. 그럼 그 다음 연도 거는 1.03의 3승 이자가 7번 이런 식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제일 마지막 해에 넣는 금액은 1.03의 9제곱원이 되고 이자를 한 번 받은 애가 마지막 모습인 거야. 얘네들을 다 더해주는 게 이게 원리합계가 되는 거야. 그러면 공비 찾기가 되는 건데 공비가 어떻게 되나? 공비. 얘를 첫 항으로 보면 자, 공비가 얼마가 곱해지고 있나? 얘는 하나 줄어들고 얘는 하나 곱해지니까 1.03분의 1.04가 공비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식 자체가. 그래서 그걸 식으로 써보면 첫째 항 공비가 1보다 크죠? R-1분의 첫째 항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1. 자, 그냥 막 만든 거 식으로만 써보면 이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전체의 합을 구할 건데 그 안에 있는 각각의 금액들의 변화가 복리의 식으로 변화한 거고 그것들의 총합이 원리합계라고 하는 기수불 기말불이 되는 거야. 야, 쌤이 여기까지 떠든 이유는 진짜 과하긴 한데 쌤이 아까 얘기했잖아. 비상출판사가 아닌 학교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다고. 그게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계산고였어요. 한 10년 전이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얘기하면 원리합계는 이제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으니까 끝까지 그냥 유영호 선생님이 떠들긴 한 거예요. 자,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 다시 정리하면 자, 문제를 푸시겠지만 나 이것만 외워서 풀게요. 출제가 된다면 그냥 기수불 원리합계만 나올 가능성은 한 95% 됩니다. 95%. 원리합계를 낸다면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건 다 이거니까 이건 낸다. 더 많은 난 이건 이제 충분히 됐으니까 조금 더 욕심 내볼게요. 이거 다 충분히다. 막 엄청 잘 풀어. 좀 더 욕심 내볼게요. 그러면 이 증액 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정리를 하세요. 이해됐죠? 어떻게 대비할지.